자, 우리 대면을 하는 친구들과는 4주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3주차가 되는 거고, 우리 온라인으로 만나는 친구들은 4주차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과 우리 실내이긴 하지만 창문을 다 개방을 했고, 충분한 거리를 뒀고,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의사 전달과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안 되는 사람만 손 들어주세요. 일단은 벗을게요. 그래서 항상 지도자의 신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강직한 지도자는 나중에 되게 창피한 일이 당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경험해봤는데, 제가 이제 군병력 대체로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한국 사범의 어떤 위상 그리고 자존심 그런 걸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엄청나게 진짜 좀 철저한 생활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에 몸 관리를 했고 10시간 덜그덕 되는 거리에 있는 장소에 학생들 데리고 시합을 갈 때 애들은 차 타면 다 피곤해서 다 자잖아요. 근데 나는 한국 지도자야. 그 자부심 때문에 나도 차만 타면 바로 자거든. 원래 그랬거든. 그럴 나이였거든. 20대든 나도 군대를 갔으니까. 차에서 10시간 동안 눈 뜨고 있는데 죽을 것 같아. 딱 바로 한국 사람은 이래, 태권도 지도자는 이래,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그 짓을 했던 것 같아. 속으로 졸라 피곤했습니다 진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좀 빈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한참 잘하던 건 그때 제일 전성기 때 태권도 시범이었는데, 내가 가르치던 대상은 카자흐스탄 대표팀 겨루기 선수들을 가르쳤어. 굉장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죠? 사실 카자흐스탄 겨루기 팀은 굉장히 강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레벨이 꽤 높습니다. 근데 실제 나보다 훨씬 더 겨루기를 잘하는 친구들을 내가 가르쳐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감 있는 장소였었어. 그래서 항상 철저하지 않으면은 빈틈을 보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임했던 것 같아. 근데 맨날 겨루기만 근데 내 친구가, 내 제일 절친이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니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이니까, 엄청 유명하니까. 내 제일 절친이 어제도 오후에 통화했습니다. 지금 미쿡에서 살아요. 도장을 여러 개 하고 있는데 트레킹하는 친구들을 보내달래. 트레킹하는 애들 내가 최고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는데, 자유품새를 지도할 수 있는 친구 하나만 보내주면 자기가 다 책임진대. 하여튼 이 친구한테 수시로 전화를 해서 국제 통화하고 이메일을 해서 트레이닝 방법부터 시작해서 그때 막 진짜 몰입을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 나도 그 친구가 미국 가기 전에 자기는 필요한 게 이제 겨루기가 아니라 시범인 거라. 미국에서 사범 생활을 하려면. 그래서 체고에 가서 둘이서 엑기스만 시범의 개념, 그리고 개념을 먼저 잡아줬지. 그리고 꼭 해야 되는 트레이닝에 대해서 지도를 잠깐 해줬던 그런 사이가 있어. 서로 진짜 돈독한 사이가 있습니다. 키도 저하고 비슷해요. 한 185 정도 되는 굉장히 비슷한 친구인데, 어쨌든 카자흐스탄에서 그 겨루기 선수들을 지도하다가 너무 시범이 하고 싶은 거야. 막 맨날 스냅 발차기 이런 것만 가르쳐야 되고, 야 이 새끼야 막 하면서 막 이런 것만. 그러니까 볼 줄은 알잖아. 이제 볼 줄은 아니까 그렇게 지도를 했다가 너무 시범이 하고 싶은데 마침 오뚜기 백이 있는 거야. 오뚜기 백이 으아 달려가서 방 떠서 탁 갔는데 밑에 발이 걸려갖고 오뚜기 백이 밑에 있는 쇳덩어리가 입하고 뽀뽀를 했어. 입이 다 터졌겠지. 입안이 완전 다 터져 버렸습니다. 근데 휴지 가져와. 그래 휴지만 탁 하고 이제 닦고 집에 가서 치료를 했죠. 엄청 아프지. 아픈 척도 못 합니다. 그래 그때 마음 먹었습니다. 그때는 어차피 언어도 디테일한 용어는 잘 기본적인 용어밖에 서로 통하지 않는 사이였지만, 야, 이런 경우가 있구나. 항상 철저한 척만 하다가 실수를 하니까 엄청난 데미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연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라고,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유연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근데 우리 태권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런 마음을 먹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사실 일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나중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내가 진짜 연기자가 되지 않으면 정말 좋은 지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원래 근음에 뭐 이런 거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근음할 때는 집에 가서 하고 필요할 때는 해야 되더라고요. 거기서 막 연기자가 돼서 막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재밌게 해주는 거 해주고, 다만 여기서 지나치지 않아야 되는 선이 있어. 사람들을 웃기게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사람들을 유연하게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수련생들에게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일, 그거는 유머인 것 같아. 그래서 방금 왜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 막 웃고 있는데 막 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성공했다 속으로. 웃기는 거는, 지도자는 웃길 수 있어야 돼. 다만 우스운 사람이 되면 안 돼. 어느 시점이 되면 저것들이 내가 만만해? 그럴 때는 변해야 돼. 그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지도자인 거라. 감 오제? 느낌 오제? 나는 원래 근음해 해서 계속 근음해 하다가 나중에 근음하지 않을 때 그 망가지는 굉장히 깊은 상처는 엄청나게 클 거야, 그죠? 근데 사람들을 대할 때는 정말 편안하게 마음을 담아서 대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웃길 수도 있어야 되고, 그거는 또 사실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호진이가 사람들을 막 웃긴다고 상상해봤나? 호진이는 원래 잘 안 웃기는 사람이라, 그죠? 근데 현수는 원래 웃겨, 그제? 사람들을 좀 잘 웃겨줘. 똘짓도 좀 많이 하고, 그제? 자, 근데 사람의 성향은 그러하긴 해. 하지만 내가 부족한 것, 내가 필요한 것들은 채워나가는 거라. 그렇지 않겠나, 그죠?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해. 그래서 학습을 통해, 상황을 통해, 경험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게 사람이라. 근데 이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채워야 될 게 뭐냐면, 아까 방금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 여러분들의 현상을 보면서. 그게 바로 인성교육인 거라. 인성교육을 글로 배우고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지식으로 담아놓고, 지도자는 상황에 맞는 지도를 해주는 게 인성교육인 거라. 그래서 오늘 방금 이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그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 그래서 웃기는 사람이 되라. 되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 다만 우스운 사람이 되지는 마라. 그게 지도자의 길이라고 생각된다. 하나의 팁이고, 자, 오늘 여러분들을 내가 이 공간에 오자마자 나는 여러분들을 관찰하는 습관이 있다. 어떤 친구는 뭘 하나? 어떤 친구는 뭘 하나? 스캔이 된다. 사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항상 뭔가를 해결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장난치고 노는 사람들이 있어. 노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한번 볼게. 우리가 오늘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게 잘 되지 않았어. 근데 수업은 진행해야 될 거 아닌가, 그제? 미리 와서 분명히 준비를 했을 거고, 근데 시스템상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아. 자, 그럴 때 이제 경록이는 여기 반장이기 때문에 항상 보면 자기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을 항상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속에 성우라는 사람을 오늘 또 발견을 했어. 성우는 지가 직접적으로 다 이렇게 와서 이런 것들을 해. 물론 모든 사람들이 여기 다 오면 어지럽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각자 포지셔닝에서 일을 하기도 해. 자, 오늘 문제를 어떤 해결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 자,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지난주에는 청소라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니까 우리 주변이 너무 깨끗해지고, 그동안에 깊게 쌓여있던 먼지까지 한 방에 다 털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 오늘은 뭐냐면, 오늘은 선방이라, 첫바따라. 그래서 이거 연결할 때마다 헷갈릴 수도 있어, 그제? 근데 이제 누군가가 한번 경험을, 고심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그 사람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그죠?
그래서 오늘 와보면 이 문제점은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 이런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도장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제는 이 시스템이 없는 곳이 없다. 맞지?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정비할 줄 아는 능력이 역량이다, 역량.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장이고 대표고 관장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 사원이나 우리 사범이 왔는데 컴퓨터 좀 설치해봐. 그러는데 쟤는 태권도 기술밖에 몰라. 그럼 그게 이쁘겠냐고. 근데 태권도 애들을, 도장 애들을 지도하는데 기술이 뛰어난 거는 굉장히 큰 달란트이긴 하지만 사실 그걸 지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 않거든.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많은 역량들이 뭐지? 그런 것들이 이런 사소한 것들인 거라. 근데 저 사람은 청소를 시켜봐도 청소도 못해. 완전 꽝 아닌가, 그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배우고, 그러니까 이미 지식은 있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는 카메라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알아. 근데 그거는 아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느끼는 게 중요한 거라. 느껴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근데 이 카메라를 보고 있는 친구, 아니,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 창이 내려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 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출석할 때, 우리 여기 주변에 있으면서 PC방 다니고, 음식점 다니고 다 다니면서 수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오기 힘든 우리 확진자들, 우리 사리 확진자,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난다. 사리 확진자들, 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지혜들을 좀 잘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 시범 지도법에 대해 발표를 맡기는 김채림이라고 합니다. 채림아, 마스크 벗어도 된다. 네. 저는 일단 오늘 목표를 2가지로 정했는데, 여성 시범의 의미에 대해 직접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랑, 두 번째는 마지막에 실기할 때 직접 여성 격파나 비격파 이렇게 2가지를 직접 구상해 보는 걸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우선 여성 시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 먼저 시청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반은하 교수님입니다. 아마 2010년도 영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성 시범의 정의랑, 그리고 여성 시범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제 격파와 비격파로 나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종류랑 여성 시범계에서 가장 레전드라고 생각하는 분 2분을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2분을 인터뷰한 이유는 서로의 개성이랑 성격이 너무 달라서 2분을 인터뷰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느낀 점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여성 시범이라는 걸 뭐 어디에 인터넷에 쳐도 나오지를 않고, 뭐 그냥 여성 시범, 여성 격파 이런 거를 쳐도 아무런 뜻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정의를 내려봤는데, 저희는 굳고 단단해 보이는 태권도 시범에서
여성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섬세함과 부드러운 선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보여주는 태권도의 종합 예술이다라고 정의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시범의 경우에는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더 많기도 하고, 그리고 남자분들이 더 높은 체공도 가지고 있고 더 멋있는 기술을 더 보일 수도 있고, 뭐 연합 동작이나 회전발, 뭐 체공발차기, 뭐 장애물이나 호신술, 그리고 태권도 이런 것들도 다 저는 시범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중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요즘에 여성 격파, 여성 시범이 이 중에 포함된다는 게 저는 약간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범을 준비할 때도 보통 뭐 수직 발차기, 뭐 채공 발차기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꼭 여성들만 하는 그런 격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게 됐는데, 태권도 시범이 이렇게 많이 활성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인 여성들이 그 안에서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섬세함과 아름다운 선 이런 거를 보여줌으로써 시범의 분위기가 더 부드러워지고 더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성 시범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 시범의 종류에는 격파랑 비격파로 나뉠 수가 있겠는데, 우선 격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여성 격파에는 이제 흔히 알듯이 유연성을 강조한 격파가 있을 거고, 그리고 간단한 연속기나 뭐 수직 격파, 그리고 일렬 격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격파들은 남자들이 못한다고 여성 격파의 대표적인 격파들로 나뉘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자들도 분명 뭐 솔직히 조금만 연습을 해도 여성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격파들이 여성의 대표적인 그런 격파가 되었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유연성이 좋은 남자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표현력이 더 좋은 남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흔한 격파들이지만 이 중에서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진만 봐도 대충 알듯이 보조자도 많고 이제 뭐 격파할 것도 되게 많은 게 공통점이라고 방금 성우가 말한 게 정답이었습니다. 여러 격파물을 깬다는 게 이 격파들의 공통점인데, 저는 남성이 당연하게 여자보다 더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뭐 시범을 보일 때 뭐 남자들은 보통 뭐 높은 체공을 이용해서 멋있는 발차기를 보여준다거나, 뭐 장애물 딛고 하는 발차기를 통해서 그런 화려한 기술들을 관중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일반 사람들과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런 환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들은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의 격파물을 깨물어서 이제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여자들도 저렇게 격파를 할 수 있구나, 저런 여러 격파물들을 속도 있고 표현력 있게 깨물어서 이제 환호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발차기지만 연속으로 격파를 보여줌으로써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표적인 여성 비격파에 대해 말해드릴 건데, 저는 사실 여성 격파보다는 비격파가 더 여성이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자가 분명 남자처럼 화려한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맞는데, 뭐 그렇게 남자만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격파를 보여주는
보여주는 것보다 저는 뭐 연합 동작이나 뭐 태권체조 이런 거를 통해서 뭐 가운데서 여성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뭐 유연함이나 뭐 동작의 깔끔함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저는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합 동작에서 센터를 서서 저런 유연함을 보여주는 것이나 뭐 오른쪽 사진은 소영 선배인데 제가 이게 저희 1학년 때 했던 도원 시범입니다. 근데 제가 좀 인상이 너무 깊어서 사진을 넣어봤는데 네 명의 여자 선배들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연합 동작을 짧게 하고 마지막에 소영 선배가 저렇게 그냥 유연성 한번 꺾었을 뿐인데 환호가 되게 대단했어서 저는 이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센터에서 정확한 동작이랑 또 깔끔함 그리고 유연함을 보여줌으로써 저는 더 여성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범에서 태권 체조가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태권 체조를 보여줌으로써 약간 딱딱한 시범 자체의 그런 분위기를 뭐 즐거운 노래나 신나는 리듬을 섞어서 태권도의 뭐 다른 모습을 더 즐겁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여성 시범계의 레전드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성 시범계의 뭐 레전드는 누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단순하게 바느나 교수님밖에 생각이 안 들었는데 또 넓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되게 많았습니다. 다른 분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네, 이렇게 이름이 나온 많은 여성들 중에 저희가 2명을 인터뷰를 해봤는데 2명을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인 임희정 언니입니다. 이분은 제가 아예 모르던 분이었는데 이제 은하를 통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분입니다. 경력은 이렇게 짧게 써놨지만 뭐 실제로는 되게 화려하고 그리고 이렇게 짧게만 간추려서 올려놨습니다. 이제 저희가 레전드를 2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은 뭐 혹시 아십니까?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남자만큼 그런 실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특기가 장애물이라고 하시기도 했고 그만큼 이제 여성들이 기술 격파를 할 때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뭐 남자만큼은 아니지만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체적 조건을 여자들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 여자들만이 어떻게 훈련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식을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인터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여자는 민첩성 및 순발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보다 근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540도 3단계로 예를 들자면 패전은 남자 같은 경우 탕탕탕 이런 스피드라면 여자는 짧은 체구 시간 안에 돌아야 하기 때문에 탕탕탕 이런 스피드로 민첩하게 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증진시키는 훈련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민첩성 및 순발력을 기른다. 그리고 여성의 신체 구성상 남자들보다는 골반이 넓어서 유연성이 대부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살려서 높이 차는 기술은 점프가 낮은 대신 유연성으로 높게 찰 수가 있습니다. 굳이 꼽자면 장애물 딛고 기본적 몸도라 회전인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을 가르친다면 무조건 첫 번째로는 찾기 연습과 근력 운동을 시킬 것입니다. 찾기 훈련은 플라이오메트리 훈련으로 앞, 뒤, 양옆, 회전 등 완전하게 찾기 자세를 잡아놓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장애물 밟는 법부터 시작해서 보조자가 같이 동행하며 안전하게 많이 참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여자 기술, 남자 기술 이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굳이 꼽자면 여자의 낮은 세공을 보완해주는 장애물인 것 같습니다. 여성이 대체로 남성보다 가볍기 때문에 바디 컨트롤만 좋으면 남자를 능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술은 근력이 없는 상태에서 몇백 번, 몇천 번 넘어져도 절대 되지 않습니다. 기술을 할 수 있는 몸이 갖춰져야 몇백 번, 몇천 번 넘어져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치지 말고 파이팅 하십시오. (4학년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인터뷰를 한 사람은 유세빈 언니라는 분인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뭐 하시는 분인지 아십니까? 이분은 정말 제가 알 정도로 경력이 되게 많으신 분인데 뭐 고등학교 시절에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회를 나가면 다 금메달을 싹쓸이했다고 그런 소문을 들어왔는데 이분도 이렇게 짧게 화려한 경력을 모아봤습니다. 이분은 예전부터 품새를 전공하시던 분이어서 앞서 그 이미정 언니랑은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주특기를 가지고 있기도 해서 이 둘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둘을 인터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인터뷰 영상을 봐보겠습니다. 우선 사람마다 특성과 신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주기도 하고 뭔가를 따라하기보다는 부상 방지를 위해 유연성과 근력을 키워주는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극복했던 방법은 여자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제가 주특기인 품새나 기본 동작, 유연성을 살려서 보여줄 수 있는 시간에 앞장서서 보여주고 이끌어가는 방법으로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더 아름답게 선을 보여줄 수 있는 유연성을 활용한 동작이나 기본 동작을 활용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특기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옆차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술을 단계별로 가르칠 때 동작을 하기보다 근력과 유연성을 길러주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옆차기에 대한 동작을 이해시켜주는 게 그 다음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세를 만들어가고 힘을 넣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분들이
남자 선수들보다 조금 더 앞장서가지고 자신의 기술을 새롭게 발전시켜서 여성 태권도를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이 둘의 인터뷰만 봐도 딱 봐도 둘의 스타일이 되게 다르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부터 해오던 것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른데 결국에는 이제 같은 시범이라는 종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인터뷰를 보시고 이분들의 시범하는 모습도 잠깐 보셨을 텐데, 여성 격파와 비격파 중에 어떤 것이 더 눈에 보기에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활용해서 더 화려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격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당연히 비격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건데, 뭐 여자가 한다고 해서 뭐 더 뛰어나 보이고 뭐 이런 인식도 솔직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과제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을 적어봤는데, 원래 뭐 시범 지도법이라는, 여성 시범 지도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없었고, 솔직히 고민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당연히 남자라서 여성 시범 지도법이라는 거에 생각을 안 해봤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지도자의 꿈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여성 지도법에 대해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성을 지도하는 데는 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신체 조건이랑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약간 이 제가 발표하는 게 좀 나중에 지도자가 꿈이신 분들에게 여성 시범 지도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는 시간을 제가 가지게 되면서 완전히 제 것으로 뭐 아는 것으로 뭐 만들 수 있긴 했는데, 뭐 그렇게 확실하게 완전하게는 아니고 또 깊게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알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 태권도를 저희보다 앞서 빛내준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이런 훌륭하신 분들을 저희가 알게 되고, 또 한 분은 직접 만나 뵈므로써 또 좋은 피드백도 얻을 수 있었고, 앞으로의 뭐 인생 조언 이런 것도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를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무사히 발표를 마치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제가 일단 학습 지도안에는 간단하게 적어 놓긴 했는데, 아무래도 기본기를 저는 오늘 해볼까 합니다. 보이십니까? 네. 이건가? 오! 보이시죠? 아까 처음에 발표할 때도 말했다시피 학습 목표를 여성 시범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 격파와 비격파를 직접 구상할 수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몸을 다 풀고 실기를 좀 하고 나서 마지막에 팀을 한 3-4팀 정도 나눠서 여성 대표적인 그런 격파랑 비격파를 직접 구상해 볼 생각입니다. 팀을 나눠서. 처음에는 일단 가볍게 몸을 풀어서 좀 땀을 내줄 거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발차기 연습을 해볼 겁니다. 기본적인 품새 발차기를 연습하고, 그 다음에 시범하는데, 격파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겨루기 스냅발 연습을 해볼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범 발차기를 연습해 볼 건데, 시범 발차기에서도 다른 것들은 하지 않고 기본적인 디우리기나 턴차기 이렇게 2가지만 깔끔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연습을 해볼 거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격파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기본 수직 발차기 있지 않습니까? 저희 학교 여자들도 되게 많이 찾던 건데 뭐 나래 하고 턴차기나 뭐 납을 차고 그런 턴차기 이런 수직 발차기를 차볼 거고, 그리고 연속 기울이기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여성 격파, 비격파 하나씩 만들어 보고 마무리 스트레칭하고 실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여성 시범 지도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